정부는 최근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두고 최저임금만이 원인이 아니라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맹점 수수료 때문으로 지목돼 억울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니 정부만큼 억울한 티는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시장에서 쓰지 않는 회계 기준으로 카드사의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는 수수료 인하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입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홍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이번 금감원이 내놓은 카드사 실적 집계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업계의 시각인데요. 네. 금감원이 정말로 이번에 실적 집계 방법을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집계를 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업계가 이번 일로 당국이 수수료 인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50%나 급증했습니다. 수익 악화는커녕 좋아지고 있고 당연히 수수료를 낮출 여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자료 뒤에 나오는 감독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의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요. 연결하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이고 원인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므로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이 카드 수수료 인하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 기준으로 순이익 증가를 보이고 수수료 인하가 문제라는 업계 주장에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문제라면서 금감원이 반박을 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명분을 쌓으려고 이런 자료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또 올해가 그 마지막 해여서 그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하죠. 네, 업계에서는 방향이 정해진 걸로 보고 수수료 재인하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3년 주기로 원가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를 개편하게 돼 있는데 사실 중간중간 수수료를 내리는 일이 흔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나 효과가 있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내린 게 11차례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내리고 싶으면 그냥 내린 셈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카드사들은 이번에도 수수료를 내리게 되면 정말로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보고서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약 9,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순이익이 1조 원에도 못 미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면서 신용 판매 사업은 이미 적자라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 수치를 요구해봤지만 재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막상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카드사 관계자들은 평균적으로 건별 15,000원 이하의 결제는 다 적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카드사들이 생존 위기까지 느끼는 것은 정부가 수수료를 없앤 제로페이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위기에 카드사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왕 정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면 어떤 다른 타겟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카드사들도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거나 기존의 경쟁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나름의 타겟책을 찾고는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인지 이하라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상생 마케팅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소상공인과 카드 이용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마이샵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2,200만 고객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과 가맹점을 이어주는 건데 서비스 오픈 일주일 만에 10,000명의 고객이 이용했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인 가맹점주하고 저희 고객들하고 카드사가 한번 연결을 시켜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유통사와 손잡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롯데멤버스와 제휴해 카드의 정석 L포인트를 출시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에서 이 카드를 쓰면 업종에 따라 최대 3%까지 포인트가 자동 적립됩니다. 우리 고객한테 단방향의 우리카드의 서비스만 아니라 이제 포인트 사용처 확대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롯데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해주는 L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카드는 앞으로도 각종 유통사를 포함한 다른 업종과의 제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페이사와 손잡은 곳도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네이버페이 이용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네이버페이 탭탭을 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을 펴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더 그린카드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 800여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 프리미엄 혜택을 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 카드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앞으로 위기 극복 가능할까요? 네, 카드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핀테크 등 신사업은 주로 고객 편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본업인 지급결제 수익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 은행계 카드사들이 은행의 사업부로 다시 흡수될 수 있다는 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카드 회사가 독자적으로 생존 전략을 찾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카드업계의 위기를 정홍규 기자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